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성현창입니다. 예, 이번 세션에서는 아마존 큐 디벨로퍼라는 저희 업무 효율화를 돕는 AWS의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소개드리고요. 실제로 이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경험한 게임듀오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생성형 AI를 실제 작업 효율 향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젠다입니다. 먼저 게임업계의 생성형 AI 도입 경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현재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조직에서 생성형 AI 도입할 때의 걸림돌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빠르게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이뤄낸 게임듀오를 소개해드리고요. 게임듀오의 생성형 AI 도입 여정에서 어떻게 실제 생산성 향상이 가능했는지 게임듀오 서버 프로그래머 길현준 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게임업계의 생성형 AI 도입 경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생성형 AI라는 말이 등장한 지도 사실 시간이 꽤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업계에도 다양한 생성형 AI 활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임 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도 있고 게임 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임 내적인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NPC 인터랙션을 다양화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고요. 자동 채팅 번역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어뷰징을 할 때 자동으로 감지해 주는데도 생성형 AI 활용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게임 외적으로는 잘 아시는 그래픽 리소스 생성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 개발 및 유지 보수 자동화라든지 인프라 관리, CS 자동화, 코드 생성,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세션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이게 게임 외적인 부분의 비중이 더 높고요. 새로운 경험보다는 생산성 향상이나 자동화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성형 AI를 생산성 향상이나 자동화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다 보면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이나 관리가 필요해지게 마련이고요. 지속적으로 쌓이는 기술 부채 역시 줄여야 되지만 사실 개발자들이 이걸 다 효율적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과 달리 갈수록 개발이나 운영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한 이런 문제는 회사가 성장할수록 더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생성형 AI를 생산성 향상이나 자동화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례가 있고 생성형 AI 활용해야 될 이제 필요성도 있지만 실제로 생성형 AI 도입하는 데는 여전히 걸림돌들이 많이 있죠. 그럼 어떤 걸림돌들이 있고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성형 AI 도입을 망설이게 하는 걸림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학습의 어려움입니다. 현재 생성형 AI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어떻게든 도입을 한다고 해도 현재 고객 워크로드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향이 좀 막연하기도 하고요. 특히 개발 중인 게임의 경우에 리소스가 유출될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질문 과정에서 내 데이터를 혹시나 학습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과도한 비용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생기게 마련이고요. 결국 이런 걸림돌들 때문에 처음 생성형 AI를 접하는 조직 입장에서는 시작하기도 어렵고 결과를 내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생성형 AI 도입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덜어드릴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이 세션에서 소개드리는 것이 바로 아마존 큐 디벨로퍼 그리고 키로입니다. 이것들은 저희 AWS에서 만든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이고요. IDE 플러그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독립된 IDE 형태로 다양하게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챗봇 형태의 AI 코딩 어시스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생성형 AI에 대한 기술적 지식이 부족해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에이전틱 AI를 지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MCP 연결을 통해 단순한 코드 작성이나 파일 수정 외에도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큐 디벨로퍼와 키로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는 이제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IDE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되는 큐 디벨로퍼의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인텔리제이나 라이더 같은 젯브레인스 IDE, 그리고 이클립스 같은 현재 활용되는 대부분 IDE에 통합돼서 제공되기 때문에 코드 작성이나 리뷰 및 분석, 문서화, 테스트 등을 자동으로 수행해줘 개발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되는 아마존 큐 디벨로퍼 CLI도 있습니다.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다양하고 강력한 편의 기능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빠른 프로토타이핑 또는 자동화에 두루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로가 있는데요. 키로는 AI 네이티브 개발을 지원하는 저희 자체의 IDE입니다. IDE의 UX와 생성형 AI 도움을 통해서 계획, 구현, 테스트, 배포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AI 주도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이런 AWS의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하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지금 보시는 생성형 AI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의 걸림돌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학습의 어려움 같은 경우는 사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AI 사용법을 전혀 몰라도 빠르게 시작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빠르게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처의 경우에도 저희 AWS 서비스들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및 배포, 운영 작업 효율화에 손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인프라 자동화만으로도 생산성을 크게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의 경우도 저희 AWS의 핵심 가치인 강력한 보안이 제공되기 때문에 생성형 AI 활용 시에 많이 우려되시는 보안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활용 과정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는 전혀 학습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비용 역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의 사용 요금이 토큰당 사용 비용 걱정 없이 월별 비용만 지불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요청당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서 보다 자유롭게 생성형 AI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장점들을 포함한 저희 AWS의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생성형 AI를 통한 업무 효율화 여정을 빠르게 시작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실제로 달성을 한 게임 듀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게임들을 만든 게임 듀오는 2019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회사는 설립 이후에 매년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게임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에 따라서 직원 수도 늘고 사무실도 커지긴 했는데 그만큼 일도 많아졌죠. 마케팅 분석, 작업 자동화, 코드 및 문서 작성, AWS 인프라 관리 등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아졌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게임 듀오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었을까요? 게임 듀오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정을 거치면서 저희 AWS와 함께 생성형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중입니다.
먼저 국내 게임사 중 가장 먼저 아마존 큐 디벨로퍼 도입을 결정해서 AWS 인프라 운영 최적화에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고요. 아마존 큐 디벨로퍼 CLI의 출시와 함께 더 많은 생산성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뒤에서 소개해드릴 마케팅 대시보드 최신화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키로 역시 출시 후에 빠르게 도입하여 시험 사용 중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CS 효율화를 위한 챗봇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도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적극 활용하면서 생성형 AI 활용을 점차 늘려가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게임듀오가 어떻게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었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게임듀오 서버 프로그래머 길현준 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게임듀오의 생성형 AI 도입 여정에 대해 발표할 데브팀 서버 개발자 길현주입니다. 이 기술적인 여정을 함께할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1년에 개발자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돌이켜보면 생성형 AI가 여러 변화를 만들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AI 도구가 나올 때마다 경험해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LM이었던 GPT나 클로드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GitHub의 코파일럿, 그리고 현재 아마존 큐 디벨로퍼와 키로에 이르기까지 AI 개발 도구 변화 과정을 경험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1월 게임듀오에 합류했고, 지금은 게임 서버 스타트킷부터 마케팅 자동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의 중심인 마케팅 지표 대시보드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케팅 지표 대시보드 프로젝트는 아키텍처 설계부터 코드 구현까지 여러 과정을 혼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단순한 기술 소개라기보다 한 명의 개발자가 주어진 과제 앞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AI란 도구를 함께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복근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게임듀오가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라는 철학 아래 7년 동안 성장해온 모바일 게임 개발사입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캣히어로, 언하나 던전, 안마가 되었다, 머머리 퀘스트 등이 있으며, 저희 데브팀은 사내 모든 부서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AI 툴 중에 왜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선택했을까요? 물론 AWS의 인프라 통합 관리라는 점도 중요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주니어 개발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AWS 인프라를 처음부터 능숙하게 다루기에는 넘어야 할 기술적 허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진입 장벽을 낮출 도구가 필요했고, 팀원들이 이제 인프라 구성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 핵심 업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존 큐는 그에 대한 좋은 대안이었습니다. 자연으로 인프라를 다룰 수 있어서 개발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 깊이 몰입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니어 개발자들이 생산성을 높이려던 저희 목표는 달성되었을까요? 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 고도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복적인 개발 과정을 자동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저희 마케팅팀이 겪고 있던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마케팅 지표는 엑셀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성장하고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서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능 저하였습니다. 혹시 용량이 큰 엑셀 파일을 열 때마다 오래 기다려본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저희 마케팅팀은 매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니 엑셀의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것조차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기능적인 한계였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스냅샷 기능이라던가 관리자 설정, 알림 기능 같은 것들은 업무에 필요했지만 엑셀만으로는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데이터에 대한 직관적인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업무에 필요한 맞춤형 기능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 한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물론 이 목표를 처음부터 모두 구현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도 작고 빠르게 소규모의 MVP로 시작했는데요. 단일 인스턴스 환경에서 하나의 지표에 대해 4일치의 데이터만 동기화하는 간단한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MVP 이후 추가 요구사항으로 인해 이제 처리해야 할 데이터량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대략적으로 270배 정도 증가했는데 하나의 지표가 아닌 3개의 지표에 대해 360치의 데이터를 동기화해야 했습니다. 기존 MVP 구조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개발자가 저 혼자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다소 이제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아키텍처 설계부터 코드 한 줄 한 줄까지 이 모든 걸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해결했던 과제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분리가 필요했습니다. 초기 MVP는 빠른 개발을 위해 기존 어드민 서버와 리소스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프로젝트는 도메인과 배포 주기가 달라 운영 리스크가 있었고 향후 확장을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구조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AWS CDK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마침 팀에서 IAC를 사내 표준으로 도입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인프라가 모두 AWS 기반이었고 참고할 만한 기존 CDK 코드도 있어서 CDK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자료가 있더라도 처음 사용하는 기술을 실제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하며 학습해야 한다는 점이 저에겐 큰 부담이었습니다. 셋째, 제한된 개발 리소스였습니다. 당시 가용 인력이 저 한 명뿐이기 때문에 주니어 개발자로서 아키텍처 설계부터 코드 구현까지 프로젝트의 전반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크게 증가한 데이터 처리량입니다. 처리할 데이터가 270배 늘어나서 10기가에 달했고 이를 하루에 4번 이상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전까지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기술적인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기존 구조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과제들을 저의 개발 파트너 아마존 Q와 함께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미션인 코드 분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모듈 간의 의존성을 분석하고 설정 파일을 수정하며 빌드 스크립트까지 새로 구성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Q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마케팅 모듈을 가지고 새로운 SJS 프로젝트를 구성해줘 라고요. 결과적으로는 Q는 단순히 파일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서 기존 마케팅 모듈의 의존성을 분석하고 분리된 프로젝트에 필요한 구성 파일들을 새로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Q가 생성해준 코드를 기반으로 저는 이어서 커스텀 UA 처리, 필터, 로그인 등 프로젝트의 기반을 다지는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 역시 제가 직접 코드를 구현하기보다는 자연으로 Q에게 요청해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험이 부족했던 CDK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해서 저희 팀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던 CDK 코드를 컨테스트로 제공하며 요청했습니다. 기존 CDK 코드를 참고해서 마케팅 프로젝트만을 위한 독립적인 인프라를 새로 구성해줘 라고요. 여기서 인상 깊었던 점은 Q가 기존 코드의 구조와 의도를 잘 파악해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마케팅 프로젝트에 필요한 리소스만을 추출해서 별도의 IC 코드를 새로 구성해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복잡한 코드를 이제 처음부터 분석하는 시간을 줄이고 Q가 제안한 코드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독립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70배 늘어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과제였습니다. 기존 단일 인스턴스에서 스케줄링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AWS SKS와 람다를 활용한 서브리스 기반의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SKS의 이벤트를 발행하고 해당 SKS를 구독하는 람다가 병렬적으로 메시지 처리하며 동기화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방식은 대규모 작업을 효율적으로 분산 처리할 수 있었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버리스 구조였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저희가 설계한 아키텍처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스냅샷 생성 단계입니다. 데이터의 원천인 GCP에서 작업 완료 신호를 받으면 람다가 SKS를 통해 여러 람다를 병렬로 실행시켜 S3의 데이터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동기화 단계입니다. S3에 생성된 스냅샷을 기반으로
또 다른 람다 그룹이 병렬로 실행되어 최종 목적지인 RDS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추가 기능 단계입니다. 데이터 동기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그 이벤트를 받아 상태 모니터링이나 예산 확인, 알림 발송과 같은 10가지가 넘는 후속 작업들을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하지만 이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길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기술 허들을 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Nest.js 코드의 재사용성 문제였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기존 코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은조성 주의 구조를 가진 Nest.js 코드를 람다라는 환경에서 그대로 동작시키는 것은 도전이었습니다. 둘째, 람다의 성능 최적화 문제였습니다. 외부 SDK 등 패키지 용량이 커져서 람다에 제한이 걸렸고 콜드 스타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웹팩을 도입하고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제입니다. 수많은 람다 함수가 동시에 실행될 때 DB 커넥션이 고갈될 수 있는데 이는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허들이었던 Nest.js 코드 재사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아마존 큐를 활용해서 람다 팩토리를 구현하였습니다. 화면 왼쪽이 팩토리를 적용하기 전에 코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비즈니스 로직은 단 한 줄인 유즈케이스 execute이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 Nest.js 컨텍스트를 만들고 예외를 처리하는 등의 수많은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필요했습니다. 10개가 넘는 람다 핸들러에 이 코드를 모두 반복해야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람다 팩토리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람다 팩토리는 각 핸들러가 기존 Nest.js의 의존성 주의 구조를 그대로 성사받게 해주는 설계 패턴입니다. 반복되던 고통 작업들을 SKS 배치 핸들러 빌드업 뒤에 모두 캡슐화해서 개발자는 실행하고 싶은 비즈니스 로직만 작성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복 실행 방지나 매트릭 기능 등 체인링 방식으로 간단하게 추가해서 공통 기능들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람다에 대한 깊은 지식 없이도 개발자는 오직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허들은 람다 성능 최적화 문제입니다. 콜드 스타트를 방지하고 패키지 용량을 줄이기 위해 웹팩을 도입이 필요했는데 이 구성 과정 역시 아마존 큐에게 맡겼습니다. 큐는 저희가 프로젝트의 구조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웹팩 설정을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번들링 오류를 해결할 때입니다. 프로젝트에 사용하던 라이브러리와 호환성 문제였는데 원인 파악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이때도 큐에게 수백 조의 에러 로그와 관련 라이브러리의 공식 문서 링크를 컨텍스트로 제공하며 이 번들링 오류를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줘 라고 요청했습니다. 큐는 제가 준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더니 문제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알려주고 웹팩 설정 코드를 수정해줬습니다. 덕분에 문제 해결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허들이었던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RDS 프로시를 도입해서 해결했습니다. 먼저 수많은 람다 함수가 동시에 실행되면서 발생하는 DB 커넥션 고갈 위험에 대해 큐에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큐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RDS 프로시 도입을 제시해줬습니다. 저희는 그 제안에 따라 큐에게 RDS 프로시 구축을 위한 CDK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큐가 생성해준 코드를 통해 신속하게 인프라를 배포했고 그 결과 커넥션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마존 큐는 단순히 코드만 생성해주는 것을 넘어 아키텍처 설계를 돕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지원하며 저희가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해당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마케팅 지표 대시보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즈니스와 기술 양쪽에서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마케팅팀은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업무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팀은 람다 팩토리와 CDK 등을 통해 개발하며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기술 자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과정을 가능하게 했던 저희의 AI 협업 박물관과 개발 자동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AI가 만들어준 코드 그대로 믿고 쓰실 수 있으신가요? AI는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없는 정보를 그럴듯하게 사실인 것처럼 대답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코드의 품질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코드 신뢰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찾은 해답은 바로 테스트 주도 개발, 즉 TDD였습니다. TDD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개발을 진행하기 전 요구사항에 맞춰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코드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TDD는 일반적으로 3단계의 사이클을 반복하여 진행되는데요. 먼저 레드 단계에서 요구사항에 맞춰 의도적으로 실패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다음 그린 단계에서는 이 테스트 코드를 통과할 최소한의 코드만 구현합니다. 그리고 모든 테스트가 통과한다면 마지막 리팩터 단계에서 코드를 더 효율적인 구조로 계산하는 리팩터링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TDD가 AI와 함께 사용하기에 효과적일까요? 바로 핵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TDD는 코드를 짜기 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즉 요구사항을 테스트로 먼저 작성합니다. 따라서 TDD는 AI가 만든 코드가 정말 우리 요구사항에 만족하는지 아닌지 효과적으로 안전만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TDD 방법론을 Q가 따를 수 있도록 컨테스트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첫째, 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해줘. 둘째, 테스트를 통과시킬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코드를 작성해줘. 마지막으로 모든 테스트가 통과하면 코드를 더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해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AI가 때로는 쉬운 길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본 코드가 아니라 테스트 코드를 수정해서 테스트를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요한 규칙, 가드레일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레드 단계에서 만든 테스트 코드는 절대 수정하지 마 라고요. 이러한 명확한 규칙을 통해 AI를 보다 신뢰하며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드 구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개발자의 일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커밋을 하고 PR을 만들고 코드를 리뷰하는 후속 작업들이 은근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까지도 Q로 자동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정한 코드를 보고 우리 팀 커밋 규칙에 맞춰 커밋 메시지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면 Q는 해당 코드의 내용을 기능 추가인지 버그 수정인지까지 파악해서 컨벤션에 맞춰 커밋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PR 본문도 만들 때 어떤 파일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하고 리뷰어가 이해하기 쉽도록 워메이드 다이어그램까지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기술 문서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AI에게 이제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너는 세계 최고의 테크니컬 라이터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페르소나를 준 다음에 코드 조각이나 아이디어 몇 개만 전달해도 체계적인 기술 문서를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사내 문서를 외부로 공유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사내 문서를 외부로 공유할 때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컨텍스트 파일에 이런 외부 문서, 블로그용 글을 쓸 땐 사내 민감 정보는 무조건 가려줘 라는 규칙을 추가해서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컨텍스트 기반의 작업을 키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키로가 제공하는 이제 스티어링 기능 때문인데요. 키로가 이제 스티어링 기능은 파일의 경로와 같은 이제 사전 규칙에 따라 상황에 맞게 컨텍스트를 알아서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더욱 맥락에 맞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그려볼 수 있는 다음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사내 AI 챗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존 Q 디벨로퍼의 유용한 그림 중 하나는 별도의 베드락 인프라 구축 없이도 개발자의 로켓 환경에서 RAG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의 사내 문서를 핫스판 데이터로 삼아 비교적 빠르고 손쉽게 사내 AI 챗봇을 POC 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모든 동료들이 일상 업무에서 자연스럽게 AI를 경험하고 그 효용성을 직접 체감하게 된다면 AI 더 친숙해지고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지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프로젝트별 RAG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각 프로젝트의 코드와 문서를 합습한 A가 있다면 새로 합류한 동료의 온보딩 시간을 단축할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AI 기반의 개발 작업을 할 때 AI가 이제 문맥을 빠르게 파악하여 더 좋은 문답을 만드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존 Q 디벨로퍼는 단순히 코드 생성만 잘하는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기술 과제 앞에서 만막함을 느꼈을 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고
개발을 이끌어준 유용한 파트너입니다. 하스카 개발, 인프라 관리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큐는 제가 가진 아이디어를 코드로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도구와 함께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더 빠르게 현실로 만들고 개발자로 설정하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